근본 시간에는 사주천간에 토간되는 그 모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각천이 강조하는 격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행운, 그러니까 매년 흘러 들어오는 운, 대운과 세운, 이런 것들이 사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천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격은 어떤 사주 팔자 8글자에 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틀이 갖추어진다. 그 삶의 틀이 갖추어진 형태가 소위 말해서 상, 중, 하로 나누어진다. 또 그거를 세밀하게 더 분석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3단계, 크게는 더 세밀하게 9단계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삶의 틀,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삶이 변화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우선 천간에 토간된 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신유년, 정유월, 병진일, 그다음 경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병화가 지지의 근을 득하지를 못하죠. 얻지를 못합니다. 저 사주를 전체 구도를 잘 보면 아주 전형적인 제다 신약 사주가 됐죠. 제다 신약 사주. 그럼 결국은 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의미하는데, 돈이 일간 체에 비해서 너무 재성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이런 신약한 사주들은 말하자면 남에게 의탁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관인상생으로 말하자면 본인이 어디서 기대서 가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단체에 의탁을 해서, 아니면 어떤 기업에 의탁을 해서, 아니면 관직에 의탁을 해서 살아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본인에게는 인생살이가 말하자면 좀 편안하다 그럴까요? 채용이 아주 잘못 앉아있죠, 이렇게. 근데 운을 봤더니 이 사람의 운에서 보면 신미오사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대운이 신. 안 그래도 금이 많은 사주에 누구보다가 많다 무조건 하고, 물론 사주 팔자 8글자에 금이 4개나 있고 그 금을 덮는 토가 또 있어서 굉장히 제가 재성이 강한 그런 사주고, 거기에 비해서 병화는 그렇게 힘이 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옆에 정화가 병화에 힘을 실어주긴 해도, 자, 주로 병화일간인 분들은 어떤 직업이 맞느냐,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남에게 가르치는 일, 무언가를 베푸는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물건은 이게 물상법이기도 하지만, 병화는 우리가 양중의 양이라 천간의 병화는 따뜻한 빛을 내려줘서 뭔가 베풀어주는 형태의 직업을 가지는 게 좋죠. 우리 일상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근데 이 친구는 덜컹 이
이 19세 이런 미대운이 지나서 요 대운의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니 이 형태를 보면 공부를 썩 잘하거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죠. 물론 대학은 가서 공부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인류 대학을 가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이 토가 온다고 하는 것은 토생금 하는 거거든요. 오행상의 기능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형태가 본인에게 유리한 형태가 아니죠. 그러면 제다신약 사주에서는 무조건 비겁 인성운이 오면 좋다 했어요. 그런데 이 오대운, 말하자면 갑오대운이 29세 이후에 시작이 되면 이때 벌써 이 친구는 벌써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저하고 가지고 절친한 분의 자식이라 저한테 사주를 물어봤죠. 자, 오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오대운이 오면 불운이 왔으니까 저 병화가 근을 못 달고 있다가 이 오대운이 오면 굉장히 이 겁재운이 와서 좋아야 됩니다. 일상적인 우리 논리, 역학적인 일반론적인 개념으로 제가 신약 사주에서는 비겁 인성 운이 오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비겁 운이 왔죠. 지지에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정화가 문제는 겁니다. 물론 이 정화가 전체 사주 구도에서는 말하자면 나한테 힘을 천간에서 실어주고 있지만 이 겁재가 힘이 있느냐 화극금 이렇게 해서 힘은 기세적으로 보면 기능이 별로 강한 불이 아니죠. 이 오대운에 말하자면 하면 돈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사업의 영역은 확장이 되기는 되지만 오는 쪽쪽 돈은 다 날아갑니다. 왜 그러세요? 천간에 겁재가 작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천간 정화불이 오화를 만나는 것이 본기가 오는 거죠. 이게 정화는 오화에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힘은 돼서 사업은 확장이 되지만 저 돈 금전적인 면에서는 되질 않죠. 정제가 위에 앉아 있으니까 바로 쳐버리죠.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의 대가가 자꾸 날아가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자꾸 천간을 중시하라. 천간에 어떤 게 어떤 작동을 하느냐를 잘 보라는 겁니다. 이 오화우 대운에서는 이게 다 날아갑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더구나 겁재는 정제를 바로 쳐버리죠. 보는 순간 저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전운을 보면은 정제면 정제, 편제면 편제가 따로 있어지는데 정편제 교집을 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이 사주 구조에서는 금전적인 면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돈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있어도 큰 돈은 없다. 저것을 정편 교집이라 그래서 재성은 탁하게 앉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친구 결혼은 이 젊은 시절에 이때는 결혼을 빨리 할 수가 없죠. 빨리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타났어, 그죠? 자형을 하고 정제가 올라왔거든요. 이 사람 전체 운의 구도를 어떻게 있느냐. 부인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죠, 그렇죠? 자형은 저게 그래서 좋은 형태는 아니죠. 물론 이거는 돈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보면은 배우자라 이 말이거든요. 일찍이 만나는 배우자 될 사람이 장가를 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불리하다. 저게 천간 간합을 하는 거죠. 자,
자, 사주 이론의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거를 잘 아시면 사주풀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언제 운을 받느냐, 이 계사대운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 병화의 지지의 본기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렇지. 그럼 어떤 거를 건드릴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운이 들어서면 이 병화가 급제의 의지를 하고 있다가 지지 본 기능에 근을 달죠. 요 대운이 들어오면 괜찮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유축 자형을 이거를 정기에다 힘을 실어주죠. 제도 천간에 나타나주고 약한 저 병화는 물론 병화가 10천간 중에서 양 중에 양이기 때문에 저 자체로서도 약하진 않다고 그러지만 그 근이 들어와서 저 병화가 움직이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사화가 다시 사유축 합을 함으로써 저 정제가 힘을 강하게 받죠. 이 대운이 들어오고부터 어떻게 보면 재물이 이 대운에 오대운에 급제가 존동해서 다 잃어버렸던 재물을 이 사대운에 찾을 수 있다. 그 우리가 보통 저렇게 대운이 좋게 들어오는 불의 대운이 와도 이 대운은 작동을 나쁘게 했기 때문에 급제를 좀 중동을 시키기 때문에 근면적인 면이 잘 안 되다가 이 사대운이 들어옴으로써 꽤나 힘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 20년이 좋은 운인데도 이 운은 별 볼 일이 없고 4대운만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렸어요. 자, 저 4대운 10년 동안이 본인에게는 가장 왕성한 운이 된다. 또 이런 원리도 있죠. 이 사람에게는 돈이 극이 돈이죠. 사유축에서 와서 건드려서 합해서 올라가는 기능도 있고 또 이 사화가 오면 사족에서는 병화, 경금, 무토가 있어서 저 경금이 편제로 저렇게 또 올라가는 형태도 취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양쪽 다 움직이는 거니까 큰 돈이 되지는 못한다. 다만 돈의 기운과 이 일간의 기운이 비슷하게 흘러가주는 형태가 비슷하지만 그래도 일간은 조금 약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가 10천간 중에서 양 중의 양이라 엄청나게 큰 불덩어리라서 다행으로 이 대운에 본인이 괜찮을 것이다. 지금 현재 4대운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불같이 일어납니다. 아, 오래 들어왔네. 근데 이 진토는 그러면 진대운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진대운에 갈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진유합분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다시 재성이 커져서 저 진대운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진대운이 지나가야 그 다음에 목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자연적으로 상대적으로 재성보다는 약한 병화가 목운이 들어옴으로써 목생화가 되니까 조금 힘을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격이 정제격이 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어린 시기, 요런 시기까지는 안 되죠. 이 대운이 넘어서서 이쯤 들어가야 이 사주는 힘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지나 벗어나는 나이적으로 올해 4대운이 들어와서 올해부터는 조금 괜찮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한 대로 그 사주 강령을 해준 대로 일이 괜찮죠.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 일로에 있는데 제가 주의를 했죠. 주의를 줬습니다. 딱 10년 후이다. 4대운 10년 후이다. 그전에는 사업이 번성은 해도
돈이 내 돈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재물을 없앴어요. 예. 그다음 이 대운이 들어가야 진짜 재물이 온다. 네. 이 사람은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다음 이 사람의 본 부인은 그러면 누가 되느냐? 네. 이 사람의 본 부인. 여기서는 정제가 당연히 부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인하고는 합의됐느냐? 예, 합의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유합금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을경합 하니까 어차피 이 사주 주인공은 여성을 많이 거치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삶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예,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기도 했지만 계속 이 여성과 저 여성과 자꾸 결혼을 쉽게 못하고 많이 여성들이 왔다가 갔다가 많이 했죠. 그러나 실제 결혼은 안 하고 사람을 그렇게 사귀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정제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렇죠. 이 운이 지나가야 돼. 이 운을 지나가야 된다. 예. 그래야 결혼을 해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주는 제가 늘상 가르치는 그 사주 형태, 구도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나간다 그랬어요. 참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 사람의 사주에서는 다른 거는 말하자면 전형적인 제다신약 사주에서 그렇게 거쳐나가는 운이 지나갔어야 본인에게 안정적인 결혼 후 안정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사주도 보면 제다신약 사주죠. 이 사주. 간목이 지지에 목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다만 찾다고 하는 것은 월지에 해묘미, 그러니까 목에 고지를 차고 있는 건 맞죠. 네, 그게 돈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이 사주는 격국으로 풀면 재관쌍미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지관상. 관이 위로 올라가서 네. 충미충의 토충유왕의 토생금으로 재관쌍미도 되고 또 정제격도 되죠. 여기서 이렇게 투관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분기 올라가죠. 근데 이 사주 역시 간목이 이렇게 힘이 없이 앉아 있는데 뒤에서 재관이 너무 강하죠. 그러면 이 간목이 여기와 똑같이 이 겁재에 기대고 있습니다. 사주 형태가 오행의 저것만 달라서 그렇지 비슷하게 투관이 돼 있어요. 겁재가. 천간에 투관된 오행을 제가 자세히 잘 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운에서 뭐가 오면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또 하나의 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죠. 갑기합토를 했습니다. 저게 합을 해서 토로 바뀌면서 월지에 토를 끼고 있었으니까 이 사주는 화격이죠. 델화자, 화토격이 되는 겁니다. 격이 재관, 그 다음에 정제격에 화토격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격은 제가 하나가 아니라 그랬죠. 갖출 수 있는 격은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절대 중요한 것이 격을 깨뜨리는 오면 안 됩니다. 이 사주가 일간이 목이 약한데 뭐에 비해서? 재에 비해서. 재나 관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갑자 이것은 근이 될 수는 없어요. 힘은 되죠. 그러나 이 사주가 또 맹점이 뭐냐? 간목이 자수를 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욕지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게 도화죠.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 자수가 유금이 없어서 정도화는 아닙니다. 정도화. 물론 이 사주 주인공과 이 사주 주인공은 별개의 사람입니다. 같은 동일인이 아니에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주인데 제가 봤을 때 비교가 되겠다. 병화의 정화 급제가 천간에 있고
간목에 을목이 있고 여기 정제가 있고 여기 정제가 있고 진짜 그러네. 약간은 다르지만 예. 형태가 천간에 나타난 비스무리하게. 그 오행들의 모습이 예. 비슷해서 제가 비교를 예. 해서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급제가 물론 제가 이 사주는 따로 한번 분석을 해드린 일이 있어요. 예. 이분은 저와는 잘 모르시는 고객으로 손님으로 왔던 사람인데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선생님 제 사주가 제다신약 사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선생님 사주 공부를 좀 하셨냐 그랬더니 예 제가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보든 책을 보고 봐도 이렇게 제다신약 사주에는 비겁 인성운이 오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 묘대운에 예. 38세 이후죠. 예.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유경업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이 신묘대운이 되니까 예. 아 이때는 잘 될 것이다. 예. 또 역술을 어디에 가서 물어봐도 아 이 묘대운이 오고부터는 당기는 상당히 좋아질 거다. 이 묘대운의 왕창 사업을 확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진대운부터 일찍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번성하게 잘 되는 시점에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역술인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이대운에 내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느냐? 다 괜찮다. 간목의 전형적인 제다신약 사주에 묘대운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사업을 확장을 했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사주 볼줄 사주에 대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아는 편이네. 그렇대요. 제가 이 사주를 보자마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 사주는 묘대운이 올 때는 절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크게 벌리면 안 된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묘대운이 오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 와서 자묘형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장례. 어떤 학자들은 이 대운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연간에 힘을 싣고 네? 연간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는 연지에 다음에는 월지에 다음에는 일지에 다음엔 시지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오는 원리는 제가 한번 누누이 설명을 하죠. 기능이 어떻게 변하느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합으로 갑니다. 예. 합으로. 이 합으로 가면 어떤 형태가 되나요? 반합을 일으죠. 여기서도 또 우리가 제왕지 묘목이 왔을 때는 반합이 되는데 예. 제왕지가 아니고 만약에 해가 와서는 해미는 작동이 안 한다. 아니에요. 제가 각체는 왜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예. 실제로 제가 임상을 해본 결과를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묘가 와서 묘미합을 했으니까 반합이 됐죠. 예. 반합이 되면 천간에 누가 뜨느냐. 우리가 삼합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각천 기초 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반합의 삼합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묘미, 해묘미는 을목이 뜹니다. 예. 을목이 천간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작동을 했죠? 예. 급제를 있죠. 네, 급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 급제 작동의 가장 일일 작동이 뭐세요? 재를 두드리는 겁니다. 예. 재를 까버리죠. 그 급제는 편제는 강하게 까지 않아요. 뭐가 까집니다? 정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천간에 그게 나타나 있냐를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본인 자랑을 장황하게 해놓으면서 본인이 이 현존 한국에서 사주를 자칭 제일 잘 본다고 책을 썼더군요. 그건 본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뭐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천간이 뭔지가 자기는 아직까지 공부가 좀 잘 안 된대요. 천간이 뭐냐고요? 이게 천지인입니다. 천은
하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말을 고서에서는 천은 동이라고 그랬죠. 예. 움직인다. 예. 움직이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지지는 정 가만히 있는다 그랬거든요. 예. 웅크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지에 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으면은 그게 움직이지 않는 나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지지에서 움직여져서 어떤 변동 사항이 들어와도 천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 사주 주인공의 그 일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세요. 이런 원리를 각양각색으로 다 표현한 게 아니라 한마디 해놨죠. 한마디로 해놨습니다. 천은 동요, 지지는 정이라. 지지장가는 인원용사라 사람으로 본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은 자꾸 여기 있는 거 사람을 보려고 그러세요. 예. 또 어떤 분은 여기서 조상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는 거는 저는 탓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 주인공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한 영향이 오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학문을 가지고 뭘 알아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나간 과거를 알아맞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지나간 과거를 아니까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부분도 있죠. 이 사주 주인공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를 당신은 묘대운이 들어오면은 있는 재물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묘대운. 왜 그렇습니까? 이 묘대운이 들어옴으로써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그 한 편의 구성에서는 좋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격국을 모르고 하면 안 돼. 이건 아까 화토라고 그랬거든요. 예. 어떻게? 갑기합토. 이게 월지에 토가 왔으니까 이게 화토격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묘운이 오면은 해묘미의 목이 떴다. 예. 화토격에서 가장 나쁜 게 목운입니다. 예. 이걸 아셔야 돼요. 또. 예. 그러면 이 화토격을 부숴버립니다. 예. 그건 무슨 말이냐? 삶의 틀을 깨버린다는 거죠. 예. 그리고 천간에 뭐가 투관됐습니까? 겁재가 예. 투관됐습니다. 갑자기. 아무리 세다 신약 사주라고 하더라도 예. 천간에 겁재가 작동을 강하게 할 때는 우선 죄를 칩니다. 예. 그리고 이 을목은 보통 기운의 을목이 아니죠. 예. 그렇죠? 저 을목은 굉장히 힘이 강력하게 올라온 겁니다. 왜? 예. 지지에서 삼합을 하고 반합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 저 을목은 무지하게 강하죠. 옆에 바로 뭐가 있었죠? 을신충.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또 하나 나오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금극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금은 목을 극하잖아요. 예. 자, 이 원리는 전체에 비유를 했을 뿐이지 꼭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이 없어요. 만약에 목이 힘이 더 강하면 이 금도 깨집니다. 이거를 당연히 금이니까 금이 목을 친다라는 생각에만 잡혀 있으면 안 되죠. 예. 제가 그래서 늘상 어떤 때는 수성,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를 형상화해 놓은 것일 뿐이지 수성에 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예 연구도 안 하죠. 전체 학자들이. 왜요?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불에 가까이 있는 별에 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 증발되고 없는 그 형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을 우리가 수성으로 지어 놓은 거죠. 물의 기능에 비유를 했을 뿐이지 물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또 반대로 저 목성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형체화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간과해서는. 자, 여기서 갑기합토 했는데 이 격의 틀을 딱 만들고 있었죠. 갑기합토 토격으로. 이게 충을 했는 거는 토든 토끼리 충을 하면 강해진다 그랬죠. 원래 토는 충이 없습니다. 극입니다. 그게. 충이 없어요. 부딪힌다는 말은 없죠. 그런데 이 묘운이 옴으로써 해묘미의 을목이 준동을 하니까 이 갑기 화토격을 깨버립니다. 삶의 틀을 깨버립니다. 자, 그럼 이분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대운에 하던 일도 날아가게 되고
돈도 날아가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말. 마누라도 멀리 가게 예. 돼요. 왜 마누라는 멀리 간다 그랬죠? 역마살을 차오시고 멀리 가는 겁니다. 아, 영마사. 그렇습니다. 인사를. 이게 정답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제다신약 사주에서 비겁 인성운이 오면 무조건 좋다. 본인의 입으로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이분이 또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여자를 밝힙니다. 예. 왜요? 이 간목이 욕지 않았다 그랬죠? 예. 예. 그 다음에 이 배우자 자리하고는 뭘 했습니까? 원진 자를 했거든요. 예. 그렇죠? 원진 기문 관사. 예. 이 원진 기문 관사를 했는데 이 미토의 본기인 기토가 저 시간의 정제로 떴습니다. 예. 그래. 그러면 반드시 부인하고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갑기합토가 예. 이렇게 앉아서 말하자면 형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원진사를 차고 있어서 부인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원진사를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굉장히 다른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원진살이 이렇게 천간에 투관돼 있으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금전적인 운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제가 떴으니까요. 예. 다만 성향은 어떤 성향? 굉장히 정직하고 정확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예. 이 묘대운에 하던 일, 돈, 자기의 삶의 틀이 다 깨집니다. 풍지박산 나버리죠. 예. 안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다 그랬어요. 예. 예. 이 사주 주인공의 얘기가 걸작이었습니다. 예. 8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대운이 다 괜찮다 그러는데 선생님만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예. 각천만 이런 얘기 한다 이거예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예. 실제로 당신 삶이 이렇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풍지박산 나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마누라는 멀리 간다. 예. 그러냐? 예, 그렇습니다 이거지. 예. 그럼 어디가 맞느냐? 통속적으로 제다신약 사주는 비겁 인성운이 오면 그의 운이 좋아져서 많은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답인 양 책에 쓰여져 있어요. 실질적인 사주에서 오는 운세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럼 굳이 왜 이 사주, 옆에 있는 저 사주나 이 사주나 왜 제다신약이냐? 제다신약에 대한 해설을 어떻게 합니까? 돈 그러다가 돈도 별로 벌어보지도 못하고 돈만 찾아다니다 일생을 이렇게 나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유운, 흘러들어오는 운에서 예. 말하자면 일간, 체, 예. 제다신약, 나는 약하다 그래서 그 약한 곳을 도우는 게 뭐죠? 비견, 겁재, 인성운이 돕습니다. 예. 그런 운이 오면 크게 잘 된다 이렇게. 그거는 하나의 설일 뿐. 예. 그죠? 실질적으로 사주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각처는 늘상 얘기하는 것이 사주 명성, 사주 본명성에서 천간에 어떻게 차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발동했다 그러기도 하고 나타난다 그러기도 하고 연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에? 천간에. 천간에 나타나는 오행의 기능, 오행의 어떤 십성이 어떤 형태로 내 사주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말하는 것이 이 대운과 예. 세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물론 여기서 세운까지는 다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운이 온다고 다 무조건 그러냐. 물론 전체 구조에서 틀에서 그럴 수 있고 세운에서 올 때 어떤 형태로 다시 한 해 한 해 오는 운이 내 사주 본명성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천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 그분이 저를 방문하셨다가 굉장히 놀라는 눈빛을 띄고 오고 그럼 선생님 저는 운이 언제 좋습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려 그러면 요 인운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인운이 들어오는데 그때도 한 3년은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이게 대운이 건너뛰면서 경금에서 갑경 충을 하거든요. 예. 자 우리가 저렇게 충을 하면 죽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예.
죽거나 다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큰 변화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인목이 들어오면 제대로 된 간목이 이 인대운이 들어오면 본인의 근을 차게 되죠. 네. 그렇죠. 다만 이게 인사형을 한다는 데는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오면요, 여기서 오면 네. 근이 되긴 되지만 네. 건드릴 때 이게 축인이 우합으로 합을 하죠. 네. 정제가 걸려 있으면 이 대운에 배우자하고의 일은 잘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형을 하는 저런 문제. 네. 그 역시 여기가 배우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인사형을 한다고 어떤 거는 뭐 형사를 한다거나 형에 대한 관련된 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천간에 뜬 정지의 기능, 돈의 기능과 내지는 배우자의 기능을 요 운이 들어오면 잘 살펴봐야 된다. 네. 물론 본인은 근을 받아서 기세적으로는 강해지지만 그러한 면들은 다시 살펴봐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게 똑같은 제다신약 사주에 천간에 겁재가 떴던 네. 천간에 겁재가 나타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사주를 보고 이 운에서는 이 오화가 오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지만 겁재가 준동이 돼서 네. 돈 문제는 절대로 희가 될 수가 없고 여기서는 묘가 오니까 이것 역시 겁재운이 돼서 사주 격의 틀을 깨고 그 다음에 일도 날아가게 되고 사주가 화토격으로 이은 사주의 삶의 틀을 잡아 흔들어버려요. 목국토로 치기 때문에 네. 이때 굉장히 본인에게 불리한 운이 왔다. 네. 그래서 포인트는 천간에 어떠한 것을 건드리냐 준동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천간에 투관된 신을 잘 살펴라 늘상 이렇게 얘기하죠. 네. 예, 아무리 내가 약한 일간이 제가 약한 사주라도 비겁 운이 들어올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천간에 들어올 때는 그 작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격은 이루어진 격은 깨지 마라. 네. 그 다음에 채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사주를 감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광고가 늦었는데요. 제 사주 해석하시는 걸 보고 잘 보셨으면 구독 버튼 내지는 좋아요 이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전화 상담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화 상담을 지금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름을 쓰시고 물론 이름을 다 가지고 쓰시지만 이름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개명을 하실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저하고 상담을 원하시면 예약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